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멈춰 세웠습니다. 멈춰선 일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코로나19가 멈추게 한 많은 것들 중에 의미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가파르게 오르던 CO2,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이산화탄소의 2020년 하루 배출량이 2006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멈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떨어졌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도록 자동차 운행 줄이기를 조금씩 실천해 갔으면 합니다. 1월 28일 오전 육아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진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말 기준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전파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해외 입국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과 함께 동거 중인 가족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명, 2명 사이에 번지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집단 발병에서 마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면 순식간에 번지게 되겠죠. 정부는 영국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환기와 소독을 수시로 하고 식사를 할 땐 그릇에 덜어먹는 등 집안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심 곳곳 방역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소외계층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인사동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 노인들로 자선단체에서 주는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가만 가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그냥 줄서 있다가 바로 집에 간다고.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굶어요. 빼곡히 선 줄에 코로나 감염 걱정도 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는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려가며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 광장. 누군가 양말을 나눠주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나타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혹시 양말 한 켤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내 경찰 뒤를 쫓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한 이들. 철저한 방역 활동뿐 아니라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졸업식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거나 학급별로 졸업식을 치르면서 올해는 예년처럼 떠들썩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던 6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강당이나 운동장이 아닌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의 참석도 금지돼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면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작은 꼬마의 모습으로 1학년에 입학한 여러분의 모습이 6학년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작별 인사와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친구들 항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졸업식 후 점심은 짜장면 대신 학교 급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학교도 많이 못 나오고 축구도 못 하고 많이. 그리고 코로나 없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막 놀고 쉬는 시간 때도 자유롭게 노는데 그거를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재밌는 활동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게 되게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도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 선생님 믿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아예 온라인으로만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졸업식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조기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 축하하거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빼앗아간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이어 분노와 절망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코로나 우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집에만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멘탈 붕괴 이런 게 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나와도 이런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정도예요. 코로나19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나아가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 요청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각 연령대별로 이슈가 다를 뿐 고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색깔로 마음을 치료하는 오라소마 기법도 활용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저 색깔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오늘 한번 조금 호흡하면서 찾아볼게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화상통화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든지 작은 행동들의 변화들이 또 그런 기분이라든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죠.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우수수사관이 전담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진 등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경찰청장. 경찰이 마련 중인 후속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여성까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국가, 자치, 수사,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TF를 가동합니다. 또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특히 기피보직으로 분류돼 주로 저연차 경찰관이 맡던 학대 예방 경찰관, APO와 관련한 경찰 조직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관련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역량을 갖춘 인력이 유입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송 등에 휘말리기 쉬운 학대 전담 경찰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보호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특히 경찰 조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구나,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때 모든 경찰관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경찰은 또 아동 외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 청소년 수사대 등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며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장기 결석 아동, 나이가 찼지만 미취학한 아동 등 약 49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시켜주는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고위험 아동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하고 순천에는 전남 동북권에선 처음으로 아동인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예산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비 얼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색내기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렇게 좀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아동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기관에 성범죄자 8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기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327만 명의 종사자 가운데 채용 이후 성범죄가 확정된 대상자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0명 가운데 51명의 기관 직원은 해임되고 나머지 29명의 운영자는 기관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적발된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를 이번 달부터 성범죄자 알림이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새해 공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행동 문제인지 걱정되는 아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죠.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 마음 헤아리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시죠. 성행동 문제인지 걱정되는 아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모모야, 잘 잡고 가야지. 모모야, 위험해. 엄마, 조심해서 나 화장실. 내려와. 봄이야, 갔다 와. 엄마가 보고 있을게. 자, 모모야. 내려간다. 손잡이는 잡고 내려와야지. 하지마. 봄이야, 무슨 일이야? 동이가 나 몰래 봤어. 눈 위로 봤어. 내 소중한 곳인데. 뭐? 동이, 너 왜 그랬어? 아줌마한테 혼날래? 통이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애를 왜 울리세요? 통이야, 이리 와. 우리 애를 화장실에서 몰래 봤대잖아요. 통이가 봄이를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봤어요. 그럼 애들끼리 놀다가 그랬나 보네요. 아니, 통이 엄마. 애들끼리 놀다가 그랬어도 이건 괜찮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여튼 조심 좀 해주시죠. 가자, 봄이야. 응. 봄이야 괜찮아? 응. 아휴, 유난이야. 애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통이야, 너 아까 봄이한테 왜 그랬어? 같이 놀려고. 그랬어? 엄마도 그럴 줄 알았어. 그봐,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미셸 엄마 뭐해? 바빠요? 나 하소연 좀 하려고요. 아니 글쎄, 오늘 봄이가 놀이터 화장실을 갔는데 통이가 따라갔나 봐요. 그런데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 있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같이 놀려고 그랬다던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보지? 그리고 자기가 애 혼자 화장실 보내놓고서 뭘 나보고 조심하래? 근데 통이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통이가 놀이터에서 미셸도 몰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일이라 자연스럽게 보려고는 하는데 통이 엄마가 알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통이가 어린이집에선 어떤지 선생님께 여쭤보는 건 어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러셨구나. 통이가 그런 모습 보여서 어머님이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어린이집에서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통이 소변 보고 나서 바로 나오도록 했고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애들끼리 놀다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어머님, 이런 일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호기심이나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이긴 해요. 하지만 잘 지도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리 호기심이라도 친구들이 불편해하니 해선 안 되는 행동이란 걸 통이에게 알려주셔야 선생님, 해요. 정말 봄이 엄마 말처럼 큰 문제가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초기에 말씀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주의를 줘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통이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어머님도 집이나 외부 공간에서 특히 어른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그치지 말고 통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통이야, 어제 엄마가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미셸을 몰래 봤어? 응. 왜 봤어? 미셸이 하지마 하는 게 재밌었어. 미셸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몰라? 어제 통이가 봄이 화장실을 봤을 때 봄이는 어땠어? 엄마는 화장실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엄마의 몸을 쳐다보면 창피하고 싫을 것 같아. 나도 싫을 것 같아. 화장실에서는 대소변을 보려고 옷을 벗기 때문에 통이가 함부로 보면 친구가 불편하고 속상해할 수 있어. 응, 알았어. 이제 친구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 보지 않을래. 그럼 우리 봄이랑 미셸한테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해줄까? 응, 나 사과할래.
우리 통이 사과하겠다고 용기도 내고 기특한데? 여보세요? 저 통이 엄마예요.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아이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놀이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고 성 행동을 지속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눈을 피해 반복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우려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려할 수준은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강압적으로 제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의 행동을 관심 있게 잘 살펴보세요. 아이들이 성행동을 하는 이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친해지고 싶어서, 신체적인 차이가 궁금해서, 다른 것보다 재미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혹은 불안정한 감정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아이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함께 하다 보면 아이의 호기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관심도 다양한 곳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5세 이상 인구는 4,47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 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고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6%로 전년 대비 0.9% 하락했고 여자는 52.8%로 전년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1% 상승했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 걸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보육 비용 경감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힘내라 청년 젊은 도시 인천 청년 기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2022년 3분기 청년 고용률은 4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국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 1위를 달성한 도시로서 지난해 수립된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책상 주변을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데스크와 인테리어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이 데스크테리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니 집안의 서재나 책상의 공간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장소가 된 거죠. 오늘은 집안에 있는 책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상을 기분 좋은 공간으로 바꾸면 일도 즐거울 것 같고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도 해소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육아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